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사실상 국정원에 간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정원을 책임지는 국정원장 자리에 말이죠.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얘기인데요. 일단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12명이 검거되었는데 저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418명보다 74%나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의 간첩 사건, 아마 이 명칭보다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스텔스 전투기의 한국 도입 반대 운동, 통일 반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김정은 답방 추진 활동, DMZ 인간띠 잇기 운동 등을 벌이면서 이적 행위를 하다가 구속이 됐는데요. 국정원이 이들을 쫓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국가정보는 이들에게 이적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해 왔지만 그동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7년 문재인 정권 때이죠. 드디어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고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매우 결정적인 사진과 영상 증거를 확보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리고 국정원은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자 SNS 등으로 서로 연락을 하며 USB 삭제, 컴퓨터 포맷, 스마트폰 초기화, 기기 자체의 폐기 처분 등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거나 은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북한 김정은에게 피로써 충성을 맹세한 혈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영원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하시라,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 충북 결사 옹이 결사 관철,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 이런 문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잡기 위한 국정원의 노력을 사실상 방해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다름 아닌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을 추적해온 국정원 요원들이 이들을 조사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훈이 지금 남북교류 협력하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건데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다른 의미에선 사실상 간첩을 방관한 것이나 방관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그러는 사이 간첩과 수사가 지연이 되면서 이들 청주 간첩단은 북한으로부터 공작비까지 받아 쓰기도 했습니다. 즉 알고도 안 잡았다라는 것이고 똑 떨어지는 직권남용, 직무유기감이죠. 자, 여러분, 이 같은 서훈 전 국정원장의 행태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훈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이대주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 열린 비서관 회의에서 발생한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비서관들은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일부 비서관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사무실로 다시 돌아와. 자,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게 덮을 일이냐?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입단속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파탄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 골몰을 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친서를 주고받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혹여나 이대주 씨 사건이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를 은폐하려다 이게 여의치 않자 계획된 월북 사건으로 꾸미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기가 찰 노릇인데 간첩을 수사하겠다고 보고를 하니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 참 어이가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사실상 국정원에 간첩이 있었다. 그게 바로 서훈 국정원장이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요. 이 같은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첩활동 임무가 핵심인 국정원이
간첩 잡는 활동이 아니고 남북 관계를 위한 비선 루트로 이용됐고, 따라서 국정원이 북한 눈치를 봐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전해드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조작 사건, 간첩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청주 간첩단 사건 등은 물론 수년, 수십 년에 걸쳐 국정원이 형성해온 대북 휴민트도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즉 간첩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현재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간첩 색출을 위한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상하리만큼 침묵하고 있고, 좌파 언론들은 공안 정국으로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사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간첩에 대해 침묵하는 자, 옹호하는 자 모두 수상한 이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국민들께서 일련의 간첩 사건들을 직접 보시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창원, 제주 지하 조직의 존재를 알아차린 건 10년이 넘었다고 하죠. 증거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 총책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다는 단서를 잡았고, 접선 현장에서 사진과 녹음 파일 등 물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렇듯 간첩 사건은요, 그 특성상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3년 적발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은 내사만 3년 넘게 했다고 하죠. 제밖에 운동권 출신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왕재산 사건의 경우도 국정원 요원들이 중국 등을 오가면서 장기간 추적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조직이 어디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국정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첩은 간첩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잡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국정원의 간첩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단 창원 제주 사건도 문재인 정부 시절엔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하죠. 왜냐? 수사팀이 압수수색이나 체포 필요성을 말해도 국정원 수뇌부가 결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26건이던 간첩 적발 건수가 문재인 정부 때 3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간첩이 없는 게 아니라 잡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맞는 거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은 아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키로 하고 2020년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에 따라 1년 뒤엔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는데요. 이건 경찰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죠. 왜냐? 경찰에겐 간첩 수사 경험도 해외 방첩망도 없을 뿐더러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갑자기 원전 생각이 나는데, 탈원전이라는 허황된 망상으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간첩을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국정원을 두고 왜 이걸 경찰로 이관하려 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모든 것을 다 떠나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못하게 되면 누가 가장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